만약에 제가 형 저 투싼하고 스포티지 중에서 지금 고민돼요 하면은 어떻게 좀 추천해 주고 싶어요? 정말로 빨리 나오는 차를 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이티브의 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옆에 굉장히 또 훈훈하고 잘생긴 분이 타 계시죠. 기아 카마스터 바카스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이티브를 통해서 구독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 큰 영광입니다. 스포티지 잠깐 제가 시승해 보니까 차가 되게 부드럽고 전체적으로 되게 잘 바뀐 것 같아요. 기말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빠르게 이제 시승해 보면서 정리해 드리고 여러분들 궁금하실 만한 거 질문도 물어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늘 시승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그러니까요. 이 차는 3시간 동안 제 차입니다. 이야, 저 3시간 동안 시승해 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고라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제가 이 차를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이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지각을 하고 집에까지 갔다 오고 이거 말이 되냐고. 본인은 프로 방송인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30분을 넘게 기다렸어요. 근데 또 카메라를 안 가져왔다고 지금 집에까지 갔다 와가지고 지금 저 지금 계속 땀나요. 분명히 지금 통포 시트 틀었죠? 지금 3단으로 빵빵하게 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스포티지가 이게 또 애프터블러가 들어있어서 에어컨 냄새 같은 것도 안 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고. 네, 집에서도 이런 공기청정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래 타게 되면 에어컨에 막 곰팡이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요. 안 좋은 냄새가 나거든요. 맞아. 근데 애프터블러가 에어컨 안에 습기 찬 곳을 한번 건조를 해주니까 이게 항상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방금 느꼈는데 가만히 이렇게 서 있을 때 ISG 시스템 그거 할 때도 에어컨까지 같이 좀 풍량이 좀 줄어드네요. 아, 그래요? 네. 고객님이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이렇게 잘 느끼는 사람인지 몰랐어. 그럼 이 기능이 가장 낮은 트림에서도 들어가 있어요? 가장 낮은 층에도 들어가 있죠. 아, 기본이 잘 되는 차네요. 네. 기본이 잘 돼 있죠. 근데 그 기본에 쌓고 하다 보면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예전에 차를 타셨던 분들은 그때 네. 생각하셨던 가격이랑 지금 나와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이랑 금액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전부터 차를 타셨던 분들은 네. 스포티지 신형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때랑 지금 시점이랑 차가 완전히 다른 차라고 보셔야 되고, 이번에 새로 추가되면서 하이브리드 엔진이 또 추가가 됐고 파워트레인도 변화가 있고, 그리고 네. 안에 내부 기능이나 세부 네. 디테일한 좋은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네.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풀체인지 맞죠? 지금? 그럼요, 풀체인지죠. 그쵸? 그럼 플랫폼도 지금 아예 바뀐 거잖아요. 플랫폼도 3세대 플랫폼 적용이 돼 있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요즘에 안전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볼보 차량들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네. 거기에 들어간 기능이랑 이제 비슷한 기능들이 또 들어가 있고요. 아. 비켜치기 기능이라고 하죠. 네네. 아, 일작 이렇게 네네. 행도 때 방지하는 거. 비켜서 지나가는 기능이 3세대 플랫폼 들어오면서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자동 충돌 방지 제어 장치라고 들어가서 한번 1차 충돌이 있은 다음에 2차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제동을 걸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차는 지금 에어백이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이 차는 에어백 6개 들어가 있어요. 6개요. 크레일 사운드 이거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기본으로 안 들어가 있죠. 아, 그래요? 네. 이런 사운드는 무조건 옵션이구나. 무조건 옵션이죠. 파노라마 선루프 이런 건 무조건 옵션이라고 보면 되는 아, 거죠? 그럼요. 제가 자극적으로 했잖아요. 네. 저 잘리세요. 너무 좋아요. 어차피 제가 본명을 말씀 안 드렸으니까 네, 박하스님입니다. 이번에 이름이 없어요. 크레사운드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뭐 이름값이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잖아요. 뭐 렉시콘이나 K8 같은 경우에는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너무 좋죠. 네, 그 정도 사운드 시스템이라 그러면 돈 주고 충분히 차에 옵션을 넣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 스피커는 6개예요. 근데 크레 사운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스피커가 8개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앰프가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이 차가 이번에 동급 최초로 들어간 기능이 있다고 하던 것 같은데 후방 기차 충돌 방지 보조, 이거는 뭐 다른 차들 고가 차량은 요즘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급 차종에서는 지금 최초로 들어간 기능이긴 해요. 주차하기 위해서 후진할 때 갑자기 사람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주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이거는 뭐 내비게이션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지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뭐 GPS 통해서 적당한 지역의 속도를 뭐 단속 카메라 이런 걸 보고서는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차는 풀옵션인 거죠? 이 차는 지금 1.6 가솔린 터보 모델 중에서 완전 풀옵션이죠. 사륜까지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무광까지 있으니까 차가 확실히 존재감이 좀 남다르다? 섀도우 매트 그레이 컬러. 컬러는 정말 예뻐요. 이뻐요. 구강 컬러는 선택하시기 좀 까다로운 게 관리하시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미스라도 나고 뭐 도장 슬까짐이라도 생기면은 기아 자동차 오토큐에 가서 도색이 되는 데에 가서 이걸 정리를 받으셔야 돼요. 기아 자동차 오토큐도 급수가 따로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몰랐어요. 도장이 되는 데를 꼭 찾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시기 좀 까다로운 컬러.
그럼 무조건 거의 손세차만 해야 되는 자동차 차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박가스님이 네네. 소비자 입장에서 친한 동생이 제가 네네. 형 저 투싼하고 스포티지 중에서 지금 고민돼요 하면은 어떻게 좀 추천해 주고 싶어요? 정말로 네. 친한 동생이라고 네, 생각하고 동생이라 생각하고 빨리 나오는 차를 사.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현대나 기아나 그나물의 그갑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차피 차량 플랫폼은 똑같고 지금 제가 이거 전장이나 네. 뭐 휠베이스 이런 거 다 봤거든요. 네. 전장 길이는 3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 네, 투싼보다 스포티지가 3cm 큰데 그 네. 3cm가 뭐 어떻게 보면 뭐 드라마틱한 그런 차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전장의 길이보다 휠베이스 사이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휠베이스 사이즈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거 같네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미니카 가지고 놀면 그냥 껍데기만 바꾸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 위험한데. 아, 이런 일까지 위험한데. 뭐. 회사별로 현대나 기아나 이제 옵션별 구성이 다르고 디자인적인 부분 그리고 차량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라고 하죠.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성향에 맞춰서 그냥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이 그러니까 디젤하고 가솔린 같은 경우에 한 4개월 걸려요. 4개월 이상이에요. 4개월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투싼 그것도 리뷰할 때 물어보니까 컬러마다 좀 나오는 튀기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기아는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게 없어요? 네. 아. 현대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현대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그건 잘 네. 모르겠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컬러별로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공지사항을 내려온 건 없어요. 대신 뭐 옵션별로 뭐 네. 다를 수는 있겠죠. 트림별로도 다르나요? 트림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아직까지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옵션을 선택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출고 기간이 빨라지고 늦어진다 이런 건 아직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차량들은 사전계약 됐던 차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거예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건 뭐 정식으로 그렇죠, 공지사항에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가솔린하고 디젤은 어쨌든 4개월 이상 잡는 게 속편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모델은 5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요즘에 반도체 이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도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차가 안 나옵니다. 차가 나와야지 파는데. 네, 지금 뭐 제 고객분들도 그렇지만 네.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저는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매일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도 차를 빨리 드리고 싶죠. 근데 안 나오는 거 어떡하냐고.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의하실 건 가끔씩 가다가 제가 빨리 차 뽑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있는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기아자동차 회장님은 되나? 근데 요번에 이 K8도 그렇고 네. 스포티지도 그렇고 안에 뭐 디스플레이 구조라든지 공조장치 이런 게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이미지 컨셉을 최대한 좀 심플하고 단조롭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투싼을 저번에 시승해 보니까 보양감이 확실히 얘가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그 SUV의 그 조작감? 투싼은 부드럽고 그렇다고 얘가 막 묵직하다고 해서 막 뻑뻑하거나 불편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 차에 딱 어울릴 만큼 어느 정도의 보양감에 압이 좀 걸려있는 듯한 느낌? 크기도 적당한 크기라고 생각이 들고 두께감도 그렇고 저는 만약에 애가 태어난다 그러면 전 무조건 소렌토로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스포티지의 그 타겟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대부터 30대 한 초중반까지 아이가 크지 않을 때까지는 충분히 가족들 단위로 할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딱 3인 가구로 봤을 때는 정말 괜찮죠. 진짜 요즘엔 뭐 딩크족이라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스포티지가 정말 괜찮은 차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뭐 소렌토 정도 선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4인 이상 가족 되시는 분들 그리고 소렌토는 또 5인승도 있고 6인승도 있고 7인승도 있잖아요. 시트 배열도 이제 가족 수에 맞게끔 조금 더 조절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나이대와 가족의 구성원들 숫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 지금 투싼이나 사실 스포티지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마저도 나는 공간성이 조금이라도 더 큰 차를 원한다 싶으면 이제 스포티지가 나은 거고. 안 나온대? 왜냐면 2열 헤드룸이 스포티지가 좀 더 낮아요. 아 그래요? 투싼보다. 아 그래요? 네, 헤드룸이 좀 더 낮아가지고 모르겠어 나는. 이게 똑같은 플랫폼으로 만든 차고 사이즈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차가 더 넓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요. 대신 트렁크 공간은 스포티지가 투싼보다 조금 더 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사실상 그건 거의 미미하니까 크게 볼 거는 결국은 디자인이네요. 디자인하고 상품의 경쟁력. 경쟁력이라고 하면 일단은 뭐 투싼 대비했을 때 옵션 구성이 어떻게 더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또 문제가 있지. 스포티지는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이제 만족할 만큼 등급을 선택하다 보면 금액이 끝도 없이 올라가거든요.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기아 자동차 기준으로 보면 프레스 등급 선택을 하고 몇 가지 원하시는 옵션만 선택을 해도 차를 타고 다니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게 스포티지 차량 컨셉이 좀 젊은 분들 위해서 이제 맞춰 나가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포인트나 몇 가지 이제 편의사항들이 상위 트림에 올라가야지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뭐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같은 경우에 노블레스 트림까지 올라가야 선택을 할 수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에 트림에서 애초에 선택이 안 되게끔 만들어놨구나. 그렇죠. 더군다나 그냥 일반 승용차면은 손으로 이렇게 닫아도 괜찮거든요. 낮으니까. 그쵸. 근데 SUV 위에 높이 있기 높잖아요. 때문에 신장이 좀 작으신 분들이거나 여성분들 같은 게 좀 버거울 수 있어요. 또 무겁다고 느낄 그렇죠. 수 있어요. 그리고 애들은 또 힘들고요. 맞아. 생각을 했을 땐 네. 그래도 스포티지는 노블레스 등급 이상은 가셔야 그래도 원하시는 만큼 만족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만약에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고 네. 차를 구매한다 그러면 시그니처에 타일 넣고 네. 모니터링 팩까지 넣을 거예요. 예,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스포티지도 예전만큼 이게 차가 네. 작은 차가 이제는 아니거든요. 모니터링 팩이 없으면은 네. 운전을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제가 좀 운전을 큰 차는 많이 안 해봤거든요. 서투는 편이에요. 모니터링 팩이 없으면 서라운드 뷰 기능이 없어요. 모니터링 팩 정도 옵션은 네. 그래도 네. 적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모니터링 팩을 넣어야지만 이제 후추방 모니터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수동 모니터도 그 모니터 팩이 또 들어가니까. 근데 저는 이게 차가 높다 보니까 네.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키가 큰 사람도 이 밑에가 잘 안 보이는데 키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이러고 다니는 거잖아요. 특히나 응. 또 주변에 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맞아. 후방 모니터 기능이나 모니터링 팩에 들어간 뭐 서라운드 뷰 기능은 있는 게 좋아요. 그럼 뭐 지금 박카스님이 말씀하신 트림하고 옵션 추가하면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나와요? 가솔린 기준입니다. 네. 가솔린 기준 시그니처 등급의 타일, 네. 모니터링 팩까지 넣으면은 네. 3,400만 원대 정도? 3,400만 원이요? 네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취등록세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비용이 한 3,600 정도. 많이 찾는 엔진 트림은 하이브리드가 가장 많이 찾지 않아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일단은 저도 상담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고객분들이 주로 물어보시는 차종들을 알 거 네.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디젤은 아직 한 대도 없어요. 가솔린 아니면은 네. 하이브리드. 근데 좀 매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많이 물어보시고 음. 그리고 주말마다 운영을 하신다. 그러신 분들은 가솔린을 많이 물어보시고. 이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가까운 근교 다니시는 분들이 하이브리드를 끌었을 때 조금 연비 효율도 더 좋아지고 하지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을 더 많이 쓰니까요. 그렇죠. 그 연비 차이도 별로 안 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연비 차이 2km 나고. 아, 그래요? 2km 괜찮겠습니까? 큰 차이네요. 죄송합니다. 원래 특별모아 태산인데 이거 특글이 아니었네. 리터당 1,600원이 넘어요? 이분 땅콩을 지금 기름이 안 나오나 기름이 안 나오나요 지금? 제 기억에 아마 가솔린 모델이 12.5km 정도 가고 네. 우리가 디젤 차량이 한 14.5km 정도 갈 거예요. 크네요. 네. 그렇죠. 하이브리드가 한 16은 나오겠죠? 16 나오죠. 근데 실상 저희가 하이브리드 주변에 운행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물어보면은 16km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19km 이상도 나오고 지금 스포티지보다 한 급 위 차량인 소렌토 하이브리드도 19, 20 나온다고 하니까 공식 그 연비보다 항상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회생제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연비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연비보다 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차가 지금 작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저도 그래요. 네. 본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굉장히 크잖아요. 키가 몇이죠? 제가 85. 85. 네. 저는 90. 와. 거인 2명이 타고 있는.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도 조심하자. 여기 위에 이제 헤드룸 공간도 그렇고 느껴지는 이 공간성이 제가 타는 산타페 예전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랄까? 그리고 이게 손에 닿는 부분들 이런 네. 감촉까지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음... 보시면 여기 도어 네. 창문 열고 닫는 이 버튼 하나까지도 그 네. 주변에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물론 지금 최상의 트림이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이런 부분까지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으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고급스러운 거를 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게 기아가 좀 영리하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제가 소렌토 리뷰도 했지만 또 여기 인간이 좀 바뀌었잖아요. 또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차가 좀 더 신차 느낌이 나게끔 소렌토랑 이 차를 봤을 때 요런 게 K8 때 처음 들어갔는데 이 차도 들어갔네 싶으면은 더 신차 느낌은 받잖아요. 그렇죠.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닌가. 왜 우리가 이쁜 여자 봐도 취향이 약간 다를 뿐이지 이쁘다는 건 똑같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저는 차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친구분 잘 계시죠? 네. 네,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것도 궁금했어요. 혹시 여성분들도 SUV를 더 많이 찾나요? 요즘에 네. 그 차박 열풍이라고 하잖아요. 네.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SUV 차량들을 보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실제로 저 기아 자동차 라인업 중에 보시면은 뭐 네. 셀토스나 네. 요즘에 레이로 캠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러 오세요. 2열은 열선 시트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아니죠. 노블레스 등급에 가셔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차는 기본적으로 노블레스는 가야 되겠다. 저는 그래도 시그니처에 아까 말씀하신 옵션 늘 것 같아요. 저는 네. 시그니처 그래비티에 모니터에 대고 왜냐면 시그니처 그래비티 올라가면은 네. 내장에 메탈 소재로 된 부분들이 아. 디자인적인 포인트가 바뀌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러워지는 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이게 또 스포티지가 남자의 차 아닙니까? 그쵸.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래비티까지 가는 걸 네.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비티에 가시면은 스타일 옵션에 들어가는 기능들이 기본으로? 크게 기본 들어가 있어요. 근데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는 선택하시는 거라면 보니까 중고차 방어에서도 최상위 트림이 제일 낫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훨씬 더 빨리 팔리고 가격도 단가가 조금 낸다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저렴하게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신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금 시불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저렴하시고, 그리고 차종에 따라서 12개월 무이자 할부도 있고 24개월 무이자 할부도 있는 차종도 있어요. 그거는 근처에 있는 지점이든 대리점이든 방문하셔가지고 그냥 상담을 받으시면 돼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한 얘기는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조건이 매달매달 달라지고 상담하시는 분마다 또 다르게 얘기하실 거예요. 컬러야 개인 취향의 블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많이 선택하시는 건 사실 화이트 컬러 제일 많이 선택하시죠. 화이트앤 블랙이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앞에 화면도 보고 계시죠. 네. 앞에 지금 다 블랙 아니고 화이트인데 이 차를 왜 사야 되지? 스포티지를 왜 사야 되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네. 20대 중반에서 네. 30대 중반까지 구매할 수 있는 차종을 봤을 때 스포티지 아니면 소렌토 정도? 현대차까지 가면은 산타페, 투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가족의 구성원에 따라서 투싼이냐, 스포티지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거기에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내가 원하는 디자인 그리고 내가 원하는 효과 옵션 구성이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냐, 이건 개인의 성향에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시고 일단 판단을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투싼의 디자인보다는 스포티지가 디자인적으로는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좀 지금 스포티지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디자인이 전기차, 내연기관 차 딱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래 보시면 시동 버튼도 지금 조작하기 편하게 딱 손이 그러니까. 닿는 위치로 변경이 돼요. 아까 못 찾았어요. 보통 여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공조기 컨트롤러 패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 있었던 차량과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조작성이나 다 터치 패널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봤는데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 스포티지가 좋습니다. 스포티지를 선택하십시오. 기계적으로 이게 나 로봇인 줄 알았네. 음이 다 도로 끝나. 맞다, 그거 궁금해. 개인적인 건데 스팅어는 지금 많이 팔려요? 스팅어요? 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번에 엠블럼 교체를 통해서 기아가 이미지를 변신을 많이 했어요. 세련된 차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더 이상 기아 자동차가 아니라 기아라는 회사,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로 이제 변화를 시도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로고 바뀐 거 되게 좋아요. 저도 제 신형 K9이 나왔을 때도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차는 정말 이쁜데 앞에 로고가 엠블럼 때문에 차의 전체적인 그런 고급스러움이 떨어진다. 근데 이번 로고 변경을 통해서 기아라는 회사가 전체적인 이미지 변화를 많이 시도한 것 같습니다. 재밌었네요. 오늘의 할 일을 다 했다. 재밌었네요. 상큼한 드라이빙이었습니다. 보니TV 포에버.